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순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해서 당신은 아무나 듣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 마이클 야드니의 바람 또한 그렇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째서 부자가 되는 정보를 알려줄 자격이 있는지 소개해 보려고 한다. 부의 창출에 대한 조언을 누군가에게 들을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조언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꼭 해야 한다. 또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들이 장기적으로 입증된 실적을 얻고 있는지 중요한 검토. 그래서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영향을 미친 일들에 대해서 당신이 알려주려고 한다. 나는 금융과 투자를 다룬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책을 쓴 대다수 저자가 우리가 부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진정한 경제적인 독립을 증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신이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 그들 대부분은 만들 때까지 만든 척하기 전략을 믿고 있으며 일부는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전략을 실행해왔다. 하지만 그런 전략이 먹혔던 것은 그 전략에 맞아서가 아니라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운 것이다. 노동자 계층의 부모님은 내가 3살 때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해서 멜버른에 정착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부모님은 각종 청구서가 늘어드는 월말이면 늘 다투었다. 두 분이 그 달에 누가 월급을 받고 누가 받지 못할지를 놓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또한 부모님은 매주 몇 실링을 간신히 저축했는데 크리스마스에 쓸 얼마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흥미롭게도 부모님은 둘 다 직원으로 일했던 반면에 부모님의 친구 대부분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며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았다. 마을에서 우리 가족이 제일 가난한 것 같았고 친구들 중에서 나만큼 가난한 아이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친구들의 부모님은 모두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부모님은 오랜 세월 동안에 차 한 대 살 여유가 없었다. 친구들은 부모님과 여름 휴가를 즐겼지만은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의 휴가를 즐기지 못했다. 친구들의 부모님은 투자 부동산을 소유했지만은 어린 시절 내 부모님은 그런 부동산이 없었다. 친구들의 부모님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를 하며 부를 늘려갔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재정계획은 성등이 달렸다. 토요일 아침마다 아버지는 주방 식탁에 앉아서 담배를 물고 블랙커피를 마시며 공성위에 잠기곤 했다. 그는 복권이 당첨되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목록을 만들었다. 당연히 큰 돈에 당첨된 적은 없다. 하지만 어쩌다가 작은 액수의 당첨금을 받았다. 얼마 안 되는 돈은 아버지의 사기를 올려놓기에 충분했다. 다음 주말에는 큰 돈이 당첨되기를 바라며 복권 몇 장을 더 샀으니까. 복권은 재정계획이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쳇바퀴 경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복권밖에 없었다. 물론 내게 훌륭한 도덕적 가치를 심어주려 노력한 부모님께 날 많은 교훈을 배웠다. 이와 대조적으로 친구 집에 놀러가면 친구들의 부모님은 매우 다른 조언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성공하려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부를 얻는 참된 길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 얻을까?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결심을 했다. 나는 친구들의 부모님이 어떻게 부를 얻는지 관찰하고 그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하며 배웠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자와 성공한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의 삶을 연구했다. 부자를 연구하면서 그들 모두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 다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학교를 중간에 그만뒀다. 또한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가난한 집안이나 이민자 집안 출신이 많았다. 나는 그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다. 그리고 부동산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쯤이면 당신도 성공한 사람이 모두 부자가 아니고 부자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맞는 말이다. 부자가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거나 가족과 친구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누리는 균형 삶을 못 사는 경우를 나는 역시 많이 봤다. 진정으로 부유해지려면 돈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내게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당신은 어리고 순진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어린 시절의 안 좋은 경험과 분노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하고 친구들이 누리는 좋은 것을 내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부동산 자산 규모는 점점 늘어났지만 그것이 만족을 주지는 못했다.
분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는 공포와 분노, 자신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돈을 벌려면 돈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해로운 방식으로 돈을 추구했기 때문에 삶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고 특히 이런 태도는 내 초기 인생을 망가뜨렸다.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돈을 버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 당시 나는 메트로폴이라는 회사의 설립을 추진했고 PM과 나는 오랜 세월 동안의 회사에 집중해서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돈의 참된 목적을 찾은 후에야 나는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돈의 참된 목적의 기부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울 뿐이다. 나는 수년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에 즐겁게 기부를 하고 있다. 블로그, 글, 웹캐스트, 세미나 등을 통해 가난한 투자자를 교육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며 아니와 함께 많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돈만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도 기꺼이 바친다. 그렇다. 나는 난관에 직면했고 바닥에 떨어져 봤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당신보다 큰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오랜 기간의 부의 창출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나는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몇백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지만 극소수 집단만 부를 키우고 미래의 경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행동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떨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청중을 잘 수서고 싶은 강연자 입장에서는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세미나를 좀 길게 진행하기 시작했다. 2, 3일 이어질 때도 있었다. 초대 연서도 부르고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많은 내용을 전달했다. 결과는 달렸을까? 이번에도 청중 1~2%만 부를 키우고 미래의 안정적인 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연에서 얻은 교훈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 외에 대다수 사람은 세미나가 무엇에 유의했다고 말하고서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어째서 어떤 사람은 배운 지식을 모두 받아들여서 상황을 개선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적극 적용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바꾸는 것조차도 그렇게 힘들어할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흥미로운 명언을 남겼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평범한 수천 명의 사람을 교육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길을 가다가 어디에서 주저앉는지 발견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바로 그들의 사고방식 때문이었다. 내가 세미나에서 강연할 때 청중은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진다. 어째서 어떤 사람은 그토록 쉽게 성공을 이루는데 또 어떤 사람은 힘겹게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당신에게 돈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자유라고 말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식당에서 메뉴판을 가격을 보지 않고 주문하거든요. 돈 걱정 없이.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부자가 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돈에 대한 당신의 사고방식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고 문제가 당신의 성공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돕고자 이 책을 썼다. 그런 문제가 당신 잘못은 아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내용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다. 제 교육 시스템이 당신의 성공을 방해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 교육 시대다. 부자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법을 이해한 다음 부자가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자 습관을 배워라. 딱 한 가지.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책을 읽은 후 책의 사진을 찍어 무료 웹사이트에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 놓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료를 활용해서 행동에 옮기라. 그거면 된다.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과정이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바꿔놓으리라고 확신한다. 헤베츠 부. 헤베츠. 우리는 당신의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선택한 사람 대부분은 자신의 삶을 전환시키도록 결심한 사람일 것이다. 더 이상 대출 때문에 신음하지 않고 돈과 시간이 더 많아져서 현재 당신의 재정 상황이 어떻든 지금까지 돈을 쓴 방식이 현재의 상황이 이런 것이다. 재정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 있고 싶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행동 방식, 특히 돈과 관련된 습관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아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며 바꾸기 어려운 기존의 생각과 습관을 버려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때로 두려움은 약이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경제 환경을 걱정하고 자신의 직장과 재정적인 안정을 염려한다.
형편이 점점 나빠지고 돈이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있을 때 우리는 서둘러서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만약에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변화를 회피하고 계속 다른 길로 치닫게 될 수 있다. 부유해지려면 수많은 기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전략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마디로 변화해야 한다. 문제는 돈에 대한 사고방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면에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데 있다.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 끊임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습관을 기를 수가 있다. TV를 켜고 신문을 펼치고 아이패드를 훑어보기만 해도 우리는 흥미로운 하지만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처럼 힘겨운 시기에도 평범한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많은 사람은 어떤 사건을 보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하지만 그 사건이 오히려 당신에게 경제적인 독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가져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경제학자, 사회분석가, 일부 정치인, 미디어 등은 오늘날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하고 기대를 낮춰야 한다는 말만 한다. 그들은 이미 부유한 사람들만 점점 부유해질 것이라고 믿으며 부자들이 부유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을 위해 더 많은 돈을 기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환경의 통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나 유효한 처방일 것이다. 그리고 기대를 낮추라는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 세상에 돈과 부자가 존재하는 한 이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 올바른 사고, 전략, 행동, 습관을 조화롭게 활용해서 부를 끌어모으고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다. 분명히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시대, 어느 때보다도 부자가 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떤 일이 수호졌다 해서 모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많은 사람은 그 쉬운 일을 하지 못한다. 코디는 5년 동안의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연구를 하며 가난한 자 중에서 약 4%만 부자가 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다행히도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몇 가지가 있다. 그 방법을 당신에게 알려주려 한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방법이 쉽다면 누구나 부유해질 것이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더 자주 접하게 되는 보도에 따르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서 충분한 저축과 투자, 연금 납부를 하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 은퇴 자금을 모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더 오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왜 우리는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나? 우리가 진리란을 믿는 말이 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다. 또 이런 말이 있다. 당신의 직업 사정이 마음 상태를 좌우한다. 즉 돈 문제가 겪을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돈 문제. 그렇다고 해서 부자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문제를 겪는다. 하지만 컬리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자가 되면 삶의 심각한 문제 중에서 67%는 사라진다. 이는 상당히 큰 수치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공통적인 문제를 생각해보고 부자들은 그 문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자. 또한 부의 피라미드를 통해서 당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가족 문제, 이혼 문제, 주택 보유 문제, 자동차 문제, 중독 문제, 직업 문제, 관계 문제, 죽음 장애 문제, 시간 관리 문제, 수입원을 가지고 관리한다. 부자의 65%는 최소 3개의 수입원을 가지고 관리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런 모든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항상 시간에 쫓기기에 마련이다. 날씨 문제? 당신이 부유해질 원하는 이유가 또 있다. 더 오래 살기 때문이다. 그렇다. 2016년 브루킹 연구소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부자는 정말로 더 오래 산다. 이 보고는 이전에 발표된 연구를 뒷받침한다. 이 연구는 1920년 미국에서 태어난 부유한 남성의 기대 수명이 같은 이유에 태어난 남성에 비해서 평균 5년 더 길다고 보고했다. 기대 수명에 자 이렇게 부자가 더 오래 사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자들은 흡연, 비만, 교육, 영양상태, 운동 등의 변수를 조사했다. 하지만 격차가 커지는 결정적인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 분명히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더 높은 소득을 버는 사람은 더 좋은 생활 환경을 통해 혜택을 얻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미래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춘다. 아마도 이런 태도가 더 건강한 삶을 선택을 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가난이 당신을 죽인다. 부의 피라미드. 지금부터 부의 피라미드에서 당신의 현재 위치를 알아보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을 소유하려는 은퇴한 꿈은 은퇴 생활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여겼다. 베이비 부머 시대에 물어보면 그들은 부모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아라. 그거면 되었다. 황금기를 보낼 준비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은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집 한 채 이상이 필요하다. 특히 당신의 노후를 정부나 연금에 맡길 수 없다면 말이다. 당연히 노후에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깨끗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것은 유리한 출발선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별도의 투자 목표를 세우고 시간표를 설정해야 한다. 부의 피라미드 모형은 경제적인 불안정, 경제적인 안정, 2단계 경제적으로 안전한 미래 확보,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앞으로 다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의 피라미드를 야드니의 모형 중에서 한 가지로 살펴보겠다. 이 모형은 당신의 경제적인 독립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피라미드의 정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속도를 높여주는 핵심 영역과 레버리지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다른 피라미드 모형처럼 이 모형도 아래는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진다. 다행히도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될 지식과 기술은 당신이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데 필요한 해법은 피라미드에서 당신이 현재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로 재산이 전혀 없어 최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0단계 경제적인 불안정. 많은 사람이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를 경제적인 불안정이라고 부른다. 직장을 잃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돈이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0단계의 사람이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더 빌리는 것이다. 그러면 빚은 더 늘어나게 되고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만 가중된다. 그들은 돈과 소비 습관에 대해서 온전한 자각을 하지 못한 채 현실을 회피하며 살아간다. 그들은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빌린다. 그들이 즐기는 취미는 쇼핑을 하며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소유한 많은 것들을 빚으로 구매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행동을 멈추지 못한다. 빚을 갚기 위해서 더 고단하게 일해야 하는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고 물으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한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쓰는 습관이다. 이것은 얼마를 버느냐와 상관이 없다. 0단계로 들어가는 고소득자가 많은 이유는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이다. 물론 0단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처럼 보인다. 우리는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상자라고 부른다. 그들은 머니 게임에서 패해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가끔 예산 계획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신용카드를 없애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듣지만 효과가 없다. 그들은 돈은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 0단계에서 사상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생존자다. 생존자에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심지어 경영도 0단계에 속할 수가 있다. 생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달 충분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중히 남는 돈이 없다. 어쩌다가 은행 잔고에 소비할 돈이나 식업비가 남아있기도 하다. 겨우 생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0단계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수입을 초과하는 소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그들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이다. 그들이 변화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경제적 미래는 암울하다. 2단계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고방식을 바꾸고 교육을 받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